안녕하세요. NFL 잡박사전의 제입니다. 오늘 좀 여러 가지 소식들이 좀 갑자기 전해져서 이렇게 방송 긴급 라이브 켜게 되었고요. 먼저 가장 중요한 소식부터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피츠버그 스틸러스의 TJ 와트가 3년 1억 2,300만 달러짜리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이번 계약을 통해서 TJ 와트는 정말 많은 돈을 받게 됐고요. 피츠버그 스틸러스가 프랜차이즈 스타인 이 TJ 와트와 계약 연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계약 연장을 통해서 와트는 2028년도까지 스틸러스 선수로 계약이 된 상태가 되었고요. TJ 와트 같은 경우에는 정말 굉장한 선수죠. 벌써 4회 올프로 퍼스트팀에 선정된 선수고 2021년도 올해의 수비수에 수상된 선수입니다. TJ 와트는 이번 계약을 통해서 NFL에서 현재 가장 많은 연봉을 받는 수비수로 등극을 했고요. 그리고 또한 쿼터백이 아닌 포지션 선수 중에 가장 많은 돈을 받는 선수로 등극이 됐습니다. 요게 연간 샐러리로 환산을 하면은 4,100만 달러 규모인데 요것은 지난 3월 클리블랜드 브라운스의 마일스 게럿의 계약 요게 4년 1억 6천만 달러거든요. 근데 연평균으로 하면 4천만 달러잖아요. 그래서 이 금액을 뛰어넘는 그런 기록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신시내티 벵갈스의 와이드 리시버인 자마 체이스의 연평균 샐러리 요걸 넘어서면서 쿼터백을 제외한 포지션에서 가장 많은 돈을 받는 선수로 이제 기록이 되게 되었습니다. 와트의 계약에는 즉시 보장되는 개런티 금액이 무려 1억 800만 달러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돈을 또 한꺼번에 보장받는 그런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이 부분 말씀드리면은 TJ 와트는 JJ 와트와 형제죠. 친형제입니다. 두 형제가 진짜 리그에 굉장히 큰 족적을 남긴 선수로 기록이 되고 있는데 JJ 와트 같은 경우에는 정말 시대를 풍미한 다음에 지금 현재는 은퇴한 상황입니다. JJ 와트도 당시에 진짜 센세이셔널한 활약을 펼쳤거든요. 적수가 없을 정도로 완벽한 수비수로서의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2014년 당시에 JJ 와트도 굉장히 많은 돈을 받고 지금 기준으로 보면은 사실 얼마 안 되는 것 같아 보이지만은 당시에는 쿼터백이 아닌 선수 중에 가장 많은 돈을 받고 이런 재계약을 했었습니다. 계약 연장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동생인 TJ 와트가 이렇게 4,100만 달러의 규모로 계약을 하면서 이번에 이 QB가 아닌 선수로서 가장 높은 돈을 받는 포지션의 선수로서 등록이 됐습니다. 아주 두 형제가 굉장히 큰 업적을 세웠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 계약이 발표가 되고 나서 JJ 와트, 그러니까 형 와트가 이렇게 트윗을 올렸어요. 뭔 얘기냐면 내가 진심으로 말하는데 그러니까 TJ 와트가 저녁을 먹을 때 내가 지갑을 꺼내기라도 하게 둔다면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네가 그 돈을 벌고도 내가 계산하게 되면 진짜 이런 뜻이죠. 그래서 TJ 와트가 이번에 돈을 정말 많이 벌었으니까 이제 저녁값은 무조건 네가 내라 이런 식으로 농담조의 트윗을 날리면서 아주 재미있는 그런 에피소드가 또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자, 그랬고요. 이번 계약을 통해서 TJ 와트는 정말 많은 돈을 받았죠. TJ 와트는 올해 30세입니다. 원래 2022 시즌 개막 직전에 4년 1억 1,200만 달러 계약을 했었고 올해가 요 마지막 해였습니다. TJ 와트는 사실 현재 스틸러스 내에서 최고의 선수이긴 하지만 지난 시즌 후반기 퍼포먼스가 좀 많이 아쉬웠거든요. 기대 이하의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스틸러스는 이 프랜차이즈 스타라는 어떤 위상에 걸맞는 그리고 또 그동안 기여한 부분을 간과할 수 없다라는 평가를 하고 이러한 막대한 계약을 해주게 되었습니다. 와트는 같은 디비전 라이벌 팀인 클리블랜드 브라운스의 마일스 게럿과 함께 수년간 올해 수비수 경쟁을 끊임없이 해왔었죠. 와트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올 프로에도 굉장히 많이 선정이 됐었고 7시즌 연속으로 프로볼에 선정되는 그런 엄청난 기록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스탯으로 따지면은 108개의 색, 33개의 포스트 펌블, 462개의 태클, 7개의 인터셉션을 기록을 하면서 진짜 엘리트 수비수로서 보여줄 수 있는 모든 것을 보여줬다라고 할 수가 있고 이 막대한 연장 계약을 받을 자격이 충분한 선수임을 오랫동안 입증해 왔습니다. 이미 명예의 전당 진입이 가능하다라고 언급이 될 정도로 엄청난 커리어를 이어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와트의 이번 계약이 또 굉장히 중요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피츠버그 스틸러스가 원래는 이번 오프 시즌 들어서 줄곧 새로운 계약이 계속 체결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왔었어요. 그랬는데 사실 이게 지금까지 계속 지지부진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었거든요. 그리고 이 사안은 지난 4월에 TJ 와트가 좀 의미심장한 SNS 게시물을 올리고 자발적으로 참여해야 되는 이제 봄에 진행되는 팀의 훈련 그리고 필수 미니캠프에 불참을 하면서 이게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이 미니캠프에 와트가 불참을 했을 때 스틸러스의 헤드코치인 마이크 톰린 같은 경우에는 이게 별일 아니다 라고 말하면서 이것을 그냥 넘겼어요.
그러면서도 동시에 TJ 와트와 계속 정기적으로 소통은 하고 있다라고 밝혔는데 계약이 7월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죠. 하지만 오늘자로 이 최종 합의에 결국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계약을 통해서 스틸러스의 단장인 오마르 칸이 이끄는 이번 오프시즌 마지막 퍼즐이 맞춰졌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고요. 피츠버그 스틸러스의 모든 주축 선수들은 불확실성 없이 트레이닝 캠프에 본격적으로 돌입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예전에 와트가 캠프 중에 홀드인을 통해서 계약 문제를 계속 끌었었거든요. 그리고 시즌 개막 직전에 되어서야 해결이 된 바가 있기 때문에 좀 고민이 많았을 텐데 이번에는 칸과 스틸러스의 프런트 오피스가 조금 더 빠르게 움직였다라는 판단이 들고 있습니다. 이번 시즌 스틸러스 같은 경우에는 제일런 램지도 합류를 했고 후안 소닐도 합류를 했고 다리우스 슬레이도 합류를 했죠. 그리고 드래프트에서 이 하무까지 지명을 하면서 굉장히 쟁쟁한 선수들, 베테랑과 재능 있는 그리고 잠재력을 갖고 있는 루키의 조합이 이루어졌는데 안 그래도 강력한 스틸러스의 뎁스가 한층 더 강화된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로스터가 운영될 때는 결국에는 그 중심을 잡아줄 수 있는 팀 내 최고의 선수가 필요하거든요. 이 TJ 와트가 이번 계약을 통해서 확실하게 트레이닝 캠프부터 스틸러스에 합류를 해서 이 중심을 확실하게 잡아줄 것으로 저는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커터백을 제외하고 가장 많은 연평균 샌러리를 받는 선수들을 나열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TJ 와트, 아까 말씀드린 자마 체이스, 마일즈 게럿, 다니엘 헌터, 맥스 크로스비 이런 선수들로 돼 있죠. 야, 진짜 이게 2년 전에 만약에 이 가격을 봤으면 정말 많은 분들이 깜짝 놀랐을 거예요. 쿼터백이 아닌데 4천만 달러를 받는다고 하면서 말씀을 하셨을 텐데 야, 지금 4천만 달러의 벽이 깨지고 TJ 와트가 4,100만 달러까지 찍어버리는 야, 저희는 이런 뉴노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거 다음으로 얘기하고 싶은 부분이 뭐냐면 향후에 시장에 미칠 TJ 와트 계약의 영향은 어떨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일단 라스베가스 레이더스의 맥스 크로스비 그리고 클리브랜드 브라운스의 마일스 게럿의 계약이 분명히 큰 영향을 끼쳤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정도로 팀을 넘어서 리그를 상징하는 선수를 내치는 것은 구단 입장에서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한창 전성기에 있는 프라임 선수의 존재는 라커룸은 물론이고요. 필드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단순히 필드뿐만 아니라 오프필드에서도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죠. 그래서 일부 분석가들은 이 TJ 와트의 계약이 시간 문제라고 보는 그런 시각도 있었어요. 와트의 계약은 분명히 일정 부분 크로스비 그리고 마일즈 게럿 좀 더 나아가서는 자마 체이스의 계약까지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TJ 와트가 앞으로도 뭐 개인 수상 그리고 스탯을 쌓아갈 것이 확실하지만 8시즌 동안 단 한 번도 플레이오프의 승리를 맛보지 못했다는 점, 요게 와트에게는 굉장히 오랫동안 불만과 좌절로 남아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마일즈 게럿 이 선수 역시도 그리고 또 맥스 크로스비 역시도 이런 팀이 성과를 제대로 거두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많았는데 사실 구단은 이것을 돈으로 좀 해결해 준 부분이 컸어요. 그래서 마일즈 게럿의 계약을 좀 살펴보면은 당시의 협상 레버리지가 브라운스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선수 쪽에 굉장히 컸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아마 스틸러스 구단에도 상당히 큰 압박이 되었을 것이다 라고 사료가 되고 있습니다. 게럿 같은 경우에는 지난 겨울에 실제로 클리브랜드 브라운스 구단에다가 트레이드를 요청을 했었어요. 나는 이기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리고 구단은 이를 무마하기 위해서 연 4천만 달러에 달하는 계약을 제시하면서 게럿의 마음을 돌려놓았죠. 그래서 저희가 예전에 찍어놨던 영상인데 그 영상을 좀 참고해 보시면은 좀 자세한 내용이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돈을 이길 수는 없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보장 금액이 당시에 1억 2,350만 달러였거든요. 말도 안 되는 금액이죠. 그런 상황이었는데 와트 같은 경우에는 10월에 31세가 되죠. 그리고 게럿 같은 경우에는 12월에 30세가 됩니다. 두 선수의 나이 차이가 크지가 않죠. 그래서 이것은 게럿의 계약은 분명히 이번 협상에 있어서 중요한 기준점이 되었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전통적으로 스틸러스는 원래 계약 첫 해 이후에 보장 금액을 주는데 굉장히 보수적인 팀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이 와트의 계약에서 좀 기존 전통을 좀 깼어요. 그리고 3년 보장을 제공한 전례가 있죠. 그리고 이번에 이런 여파를 또 이어받아서 이번에는 3년 중에 첫 2년을 포함해서 총 1억 800만 달러를 보장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제안을 했고 와트는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피츠버그는 굉장히 큰 숙제를 해결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팀 내 최고의 스타가 팀에 잔류하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채팅창에서도 많은 분들이 이미 얘기를 해주고 계신데 피츠버그는 큰 숙제를 해결했어요. 이제 사람들의 시선은 다른 팀으로 향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신시애틀 벵갈스 그리고 댈러스 카우보이스 조금 더 나아간다면 디트로이트 라이언스까지 간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각 팀에는
트레이 핸드릭슨, 그리고 마이카 파슨스, 그리고 에이단 허친스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죠. 지금 정말 급해진 게 결국에는 벵갈스와 트레이 핸드릭슨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전에 위클리 NFL에서도 저희가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이번 오프 시즌 벵갈스 프런트 오피스의 일처리 능력은 진짜 환장할 수준입니다. 핸드릭슨의 미래에 대한 결단을 저는 빨리 내려야 됐다고 생각을 해요. 이거 너무 미뤄져도 너무 미뤄졌어요. 이 같은 디비전 내에 두 명의 스타 엣지러시죠. TJ 와트와 마일즈 게럿이 초대형 계약을 체결해버렸기 때문에 지금 현재 레버리지는 트레이 핸드릭슨에게 있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핸드릭슨이 현재 나이가 30이거든요. 그리고 12월이 돼서야 31세가 됩니다. 그리고 현재 벵갈스 같은 경우에는 1라운드에서 지명한 세바 슈터트마저도 지금 계약서에 사인을 하지 않고 있죠. 심지어 이번 시즌을 포기한다라고 하는 루머까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지난 2시즌 동안 30.5개의 색을 기록한 TJ 와트보다 더 많은 색, 35개의 색을 기록한 이 트레이 핸드릭슨을 놓친다는 거? 이것은 리스크가 커도 너무 큰 선택이 될 거예요. 그래서 핸드릭스는 이미 6월에 미니캠프에 불참을 해서 10만 달러 벌금을 냈고요. 7월 23일부터 진행되는 트레이닝 캠프에 불참할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트레이 핸드릭스는 리그 트렌드에 걸맞은, 그리고 지난 2시즌 동안 자신이 보여줬던 기여를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굉장히 커요. 지금 벵갈스 같은 경우에는 조버로우를 포함을 해서 리시버 자마 체이스 그리고 티 히긴스에 대해서 막대한 계약을 체결을 하면서 리그 최고 수준의 오펜스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디펜스 중심 축이라고 할 수 있는 트레이 핸드릭스를 빼놓고 간다? 이것은 바위 빼고 그냥 가위랑 보만 가지고 가위바위보를 하는 것과 전 다름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안 그래도 부진했던 디펜스를 핸드릭슨을 빼게 된다면 더 안 좋아질 게 자명하잖아요. 현재 벵갈스의 캡 스페이스 자체가 막 여유가 없는 건 아니에요. 지난 6월에 저메인 프레까지 방출을 했기 때문에 약 3,200만 달러의 캡 스페이스가 남아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핸드릭슨의 계약이 어느 정도를 이제 맞춰주면은 수용 가능할 것이다라는 것을 저는 시사한다고 생각이 되고 있어요. 물론 뭐 TJ 와트라거나 이 마일즈 게럿처럼 막 4천만 달러까지 주기는 좀 힘들 수도 있죠. 하지만 적어도 맥스 크로스비 수준 정도는 챙겨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제 벵갈스 프런트 오피스 입장을 좀 대변해보자면 선뜻 대형 계약을 내주지 않는 이유가 아무래도 이 나이라는 부분을 간과할 수 없기 때문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긴 한데요. 벵갈스의 신중함은 결국 또 지금까지 실패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좀 더 빠른 선택을 현명하게 해야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런 와트의 계약은 결국 벤갈스가 핸드릭슨과 협상에서 압박을 더 높게 만들어주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는 그런 상태네요. 참 아쉽습니다. 자,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채팅창에서도 굉장히 이름이 많이 나오고 있는 선수가 있죠. 바로 마이카 파슨스입니다. 댈러스 카우보이스 입장에서도 사실 이 TJ 와트의 계약이 마냥 달갑진 않을 거예요. 이미 게럿과 크로스비 계약으로 마이카 파슨스가 팀 프렌들리한 계약을 한다라는 요 협상의 창구는 이미 닫혔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와트의 계약을 통해서 또 새로운 단계로 올라섰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있어요. 파슨스는 당연하겠지만 리그 최고의 대우를 원합니다. 당연하죠. 심지어 이 팀 같은 경우에는 닥 프레스캇에게 무려 6천만 달러의 계약을 줘버린 상태잖아요. 신뢰하는 선수에게는 확실하게 대우한다라는 그런 선례를 남겼기 때문에 마이카 파슨스에게 만족스러운 딜을 못 준다면은 이거는 파슨스가 쉽게 계약을 안 해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 역시도 파슨스에게 협상 레버리지가 높다라고 판단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웃고 있는 선수가 한 명 더 있을 테니 저는 그 선수가 에이단 허친슨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디트로이트 라이언스의 패스러셔죠. 물론 디트로이트 라이언스 구단이라거나 에이단 허친슨 모두 시간을 많이 갖고 있는 상황이긴 해요. 허친슨은 2024 시즌 부상으로 인해서 시즌이 마감이 되긴 했지만 중간에 그 전까지는 진짜 올해의 수비수로 거론될 정도로 엄청난 활약을 보였던 선수거든요. 그리고 현재 허친슨 같은 경우에는 루키 계약이 아직 2년 남았죠. 그래서 루키 컨트랙트 하에 있는 상황인데 이 상태에서 일찍 대형 계약을 안겨준 전례는 이미 라이언스를 포함해서 수두룩합니다. 그래서 팀 입장에서는 미리 돈을 지불하고 이후에 추가 지출될 것을 좀 방지를 하면서 프랜차이즈 스타를 팀에 붙들어두는 선택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허친슨 역시도 지금 상황을 보면서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그리고 디트로이트 라이언스 역시도 더 이런 선수들의 어떤 새로운 계약 형태가 나오기 전에 빠르게 허친슨을 붙들어두는 선택을 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해당 내용 같이 언급을 해봤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고요. 다음 뉴스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좀 안타까운 소식인데 마이크 윌리엄스가 LA 차저스로부터 결국 은퇴를 선언하게 되었습니다. 고향팀으로 돌아온 이 마이크 윌리엄스가 새롭게
2025 시즌 차저스의 유니폼을 입지 못한 상태로 은퇴를 하게 되었는데요. 마이크 윌리엄스는 어제 LA 차저스 구단에 자신의 은퇴 의사를 직접 밝혔고요. 팀은 현지 시각으로 목요일 이 사실을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마이크 윌리엄스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보면은 윌리엄스는 17년도 1라운드 7번 픽에 지명됐던 선수입니다. 해당 시즌이 굉장히 의미 있는 것이 2017년도는 LA 차저스가 샌디에고에서 LA로 다시 돌아온 시즌이기도 하고요. 구영애 선수가 처음으로 LA 차저스 소속이 되어서 NFL 무대에서 데뷔한 팀이자 함께 했던 그런 시기이기도 합니다. 윌리엄스 같은 경우에는 키가 193cm예요. 그래서 굉장히 큰 키를 갖고 있고요. NFL에서 8시즌을 소화를 하면서 5,104야드, 32개의 터치다운을 기록을 한 선수입니다. 키넌 알렌과 마이크 윌리엄스, 이 조합은 정말 강력했고요. 최근에 LA 차저스에서 보기 힘든 멋진 패싱 게임을 만들어왔던 듀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윌리엄스 같은 경우에는 사이드라인에서 이 버티컬 스렛으로서 위협을 굉장히 강하게 강하는 그 필드 스트레치로서 빅플레이를 만들어내는 팀의 대표 무기였습니다. 이 선수가 키가 193인데 타점 자체가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팀에서 매각의 1대1로 윌리엄스를 아이솔레이션, 고립시켜 놓고 높은 곳에서 볼을 따내게 하는 그런 역할을 부여를 했는데 이러한 롤을 굉장히 잘 수행을 해냈습니다. 그래서 윌리엄스가 팀을 떠났을 때 굉장히 좀 아쉬워하는 그런 분들도 많았죠. 그런데 올해 30세가 된 이 윌리엄스가 뭐 키식스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커리어 내내 허리 그리고 뭐 ACL 파열 이런 크고 작은 부상에 계속 시달렸었거든요. 그래서 루키 시즌에는 허리 부상 때문에 6경기를 결정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윌리엄스는 커리어 동안 풀타임으로 정규 시즌을 소화한 시즌이 단 2시즌밖에 없었습니다. 2018년 그리고 지난 시즌 2024 시즌이었는데 차저스 커리어 막바지에 크고 작은 부상에 계속 노출이 되면서 결국에는 2024년도에 팀을 떠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뉴욕 제츠 그리고 피츠버그 스틸러스를 거쳐서 다시 LA 차저스에 돌아오기로 되었었는데 정말 안타깝게도 이 신체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았대요. 그래서 캠프에 들어가기 전에 신체 검사를 받았었는데 거기에서 결국에는 탈락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원래 PUP 리스트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는 단장의 코멘트도 있었는데요. 이 선수가 판단했을 때 그리고 주치의가 판단했을 때 더 이상 프로리그를 이어나갈 수 없는 몸 컨디션이다 라는 결론을 냈다고 해요. 그래서 윌리엄스가 직접 이제 은퇴를 하겠다라고 밝혔다라는 내용을 전했습니다. 지금 현재 이게 그냥 가볍게 넘길 수만 없는 것이 LA 차저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와이드 리시버의 뎁스 문제가 너무 심각하거든요. 패싱 타깃 가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지금 쿼터백 저스틴 허버트의 커리어가 계속해서 지금 낭비가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걱정이 너무 많이 쏟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윌리엄스의 복귀는 뭐 분명히 전성기가 지나긴 했지만 쌍수를 들고 환영할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은퇴를 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차저스의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어제 위클리 NFL 방송을 들으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2라운드 선수들 이 대거 훈련에 불참을 하고 있었잖아요. 이 대표적인 선수 중에 한 명이 LA 차저스가 2라운드에서 지명했던 트레이 해리스였는데 다행히 트레이 해리스는 계약을 체결을 했고 오늘 홀드아웃을 종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윌리엄스가 만약에 은퇴한 것과 트레이 해리스의 홀드아웃이 겹쳤으면은 진짜 큰일이 날 뻔했는데 어쨌든 한숨은 돌린 상황이에요. 그래도 아직까지 차저스의 이 리시버 가뭄은 여전하다. 이게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은 여전한 그런 상황인데 지난 시즌 차저스 같은 경우에는 레드 맥컨키가 없었다면 패싱 플레이가 진짜 엉망진창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해리스 합류는 진짜 필수적이었고 윌리엄스의 공백 역시도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는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라운더인 키안드레 램버트 스미스의 약진을 기대해야 되는 상황인데 여전히 참 걱정이 많습니다. 그쵸. 키식스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짐 하버, 그렉 로만 체제에서 조금 런을 더 강조하는 그런 분위기는 있긴 하지만 그래도 패스를 간과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구단은 지금 현재 트레이닝 캠프 또는 시즌 초반에 어느 정도 시점이 되면은 베테랑 리시버를 추가할 가능성이 열려있는 그런 상태이긴 해요. 키넌 앨런 역시도 현재 FA로 남아있는 상태고요. 뭐 전성기에서 내려왔다고 하긴 하나 분명히 고려해볼 만한 카드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또한 FA로 아마리 쿠퍼, 뭐 게이브 데이비스 이런 자원까지 현재 남아있기 때문에 이러한 선수들을 데려오는 부분은 충분히 고려해볼 만하다라는 판단이 들고 있습니다. 이번 시즌도 진짜 패스 안 되면 허버트는 너무 힘들어질 것 같네요. 원래 윌 디즐리가 패스를 잘 잡아주는 타이트엔드였는데 차저스로 팀을 옮기고 나서 롤이 좀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리고 좀 차저스에서 이상하게 드랍이 많아져가지고 예전 같은 활약을 못 보여주는 것 같아서 좀 아쉽습니다.
자, 다음 뉴스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시간을 기준으로 어제 7월 17일 밤 10시에 진행된 라이브에서는 드래프트 2라운더 선수들의 계약이 진행되지 않아서 이게 큰 문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 이유에 대해서는 휴스턴 텍산즈의 제이든 히기스 그리고 클리브랜드 브라운스의 칼 쉐이징거, 이 선수들이 계약을 전액 보장받는 바람에 나머지 선수들이 유사한 조건으로 일괄적인 어떤 계약을 요구한다. 그러면서 계약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지 않다. 선수들이 트레이닝 캠프에 참여를 하고 있지 않은 게 문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 조금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2025년 7월 18일 오후 12시를 기준으로 제가 이 테이블을 좀 작성을 해봤는데 지금 순간에 또 바뀌었을 수도 있어요. 뭐 밤이라가지고 크게 바뀌지 않았을 것 같은데 몇몇 선수들이 추가적으로 계약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렇게 선수들이 계약을 진행을 했습니다. 팀 입장에서는 그리고 이 팀을 응원하는 팬들 입장에서 좀 굉장히 좀 다행이죠. 가장 먼저 이 캠프가 시작된 LA 차저스, 제가 방금 전에 위에서 말씀드렸는데 이 와이드 리시버인 트레 해리스가 일단 정말 다행히도 계약을 진행을 했습니다. 계약이 자세히 어떻게 됐는지는 아직까지는 나오지 않았는데 일단 트레 해리스가 계약을 진행을 했고요. 해리스 밑에 있는 선수들이 순차적으로 계속해서 계약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이었고 좀 특이한 부분 중에 하나는 이 시애틀 시옥스의 세이프티 닉 에만워리가 일단 계약을 진행을 했어요. 근데 에만워리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계약을 진행한 슈에징어 그리고 히긴스처럼 전액을 보장받는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됐다라는 내용 전해드리겠고요. 지금 추가적으로 좀 문제가 되는 선수가 제가 볼 때는 2명 있습니다. 요 퀸션 저스킨스 그리고 이 타일러 쇼, 요 두 선수의 계약이 어떻게 진행되는지가 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좀 변수인데 이 퀸션 저스킨스 같은 경우에는 지난 주말에 가정폭력 혐의로 이 선수가 체포가 됐어요. 그러면서 지금 얼마큼 징계를 받을지, 시즌 초반에 경기를 뛰게 될지 말지 지금 이게 불확실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 계약의 협상 우선권이 지금 현재 기준으로 했을 때는 조금 팀 입장으로 넘어간 것 같아요. 에만워리가 전액으로 계약을 보장받으면서 지금 앞에 세 선수가 모두 개런티를 확실하게 이제 챙기게 됐는데 저스킨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황이 굉장히 불확실하기 때문에 브라운스가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이 부분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이 저스킨스의 계약에 따라서 이 밑에 있는 선수들의 계약 역시도 전액으로 갈지 아니면은 알프레드 콜린스처럼 굉장히 뭐 88% 수준의 이 전액 보장 요 수준으로 가게 될지가 결정될 것 같습니다. 물론 중간에 타일러 쇼 같은 경우에는 경우가 조금 다르긴 하거든요. 타일러 쇼 같은 경우에는 뉴올리언스 세인츠의 쿼터백이죠. 근데 세인츠 같은 경우에는 데릭 카가 갑자기 이번 오프시즌에 은퇴를 선언을 하게 되면서 타일러 쇼가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아주 유력한 선발 쿼터백 자원이 된 상황입니다. 최고 후보예요. 그렇기 때문에 쇼 같은 경우에는 이 쿼터백 포지션의 중요도 때문에라도 아마 전액 보장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쇼의 계약이 어떻게 될지 그리고 저스킨스의 계약이 어떻게 될지를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이 나머지 선수들의 계약 역시도 굉장히 큰 영향을 받게 될 것 같아요. 일단 그리고 콜린스 밑에 있는 선수들은 전부 다 어느 정도까지만 보장을 받게 될 것 같고요. 자, 그런 상황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먼저 협상을 완료한 선수들의 기준점이 되어서 현재 계약이 나오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선수들이 어떤 방식으로 계약을 하게 될지 또는 트레이닝 캠프 참가 여부가 어떻게 될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